네, 특별한 탑5로 돌아온 스탁 요정 이혜린입니다. 오늘같이 복잡한 시장 속에서도 눈에 띈 종목들은 있었는데요. 5가지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늘 1% 조금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내일 실적이 발표되죠. 오늘 잠정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영업이익이 무려 365% 상승한 걸로 집계가 됐는데요. 여기에는 폴란드 수출 실적이 반영된 영향이 또 담겨 있습니다. 여기와 연결되는 이슈가 또 하나 있었죠. 폴란드의 방산업체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창원 공장을 찾은 건데요. 일단 현재 한국과 폴란드는 6조 원 규모의 이 금융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하나 그려보면요. 한국과 폴란드 금융 계약이 일단 체결됐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체결된 소식에 대한 수주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따내는 것. 이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과연 세 분은 이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네, 한미 반도체입니다. 오늘 6% 넘게 하락한 모습인데요. 일단 오늘 반도체 관련주를 뒤흔들었던 이슈가 있었죠. 애플이 10월에 발표할 AI 서비스에 엔비디아를 대신해서 구글의 AI 반도체를 쓴다라고 밝힌 겁니다. 엔비디아 지금까지는 엔비디아에서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이 낙수 효과가 랠리가 이어졌었는데요. 만약 엔비디아의 독점이 깨진다면 이 낙수 효과 랠리 그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 13만 원이 깨진 한미 반도체인데요. 과연 살아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입니다. 0.25%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잠정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이제 내일 드디어 본 실적이 공개가 될 텐데요. 여기에 더해서 컨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공개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선 HBM3의 양산 일정이 공개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업계에서는 엔비디아의 통과설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슈가 살짝이라도 담겨 있을지 또 궁금합니다. 역시 삼성전자도 8만 원 선이 위태한데요. 실적 딛고 반등 나설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어서 네 번째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는 2% 조금 넘게 하락을 했지만 장 마감하고 시간외에서는 상승을 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에서 가장 핵심인 이 도로 복구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기업 SG와 공동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아스콘 사업의 진출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왕고래 수혜에 더해서 재건 수혜까지도 등에 업은 건데요. 이제 이 수혜 등에 업고 다시 주가 반등세 보여줄 수 있을지 OX로 이야기 나눠보시죠. 이어서 마지막 종목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오늘 4%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42%를 상회하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한국항공우주의 보고서를 낸 8곳의 이 목표 증권사 중에 6곳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올해 추가 해외 수주가 기대된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언급이 됐습니다. 일단 평균적인 상향 목표 주가 69,000원으로 계속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목표 주가 터치 가능한지도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특별한 탑5 5종목 통해서 지금 시장 상황도 알아보고요. 각각의 종목들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상승이 가능할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위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보이고요. 두 번째에는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까지 보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볼 종목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늘 장에서 1.24%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래도 장이 시작하기 전에는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 외에서는 2%가량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시간 외에 실적에 있어서 굉장히 호실적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외에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내일장에서도 그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바로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계실지 OX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세 분 모두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앞으로 이제 인적 분할 이슈가 또 남아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정에 대한 기대감도 좀 존재가 한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아직 지금 수주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안 나온 가운데에서 9월 달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 번 더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나 에어로뿐만 아니고 로템이나 이런 뭔가 폴란드나 아니면 루마니아 관련된 종목들도 동반 강세가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방산 자체가 또 약간 주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종목이 꺾이지 않는 이상은 방산주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영업이익이 무려 357%, 전년비 357%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 이 밖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외에도 현대로템도 9월 달에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김웅태 매니저님?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일단은 방산 쪽으로 봤을 때 본다라고 하면 물론 현대로템과에 대한 연계된 엔진 부품에 대해서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현대로템은 아마 올해 수주가 한번 나올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만 좀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제가 또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일단은 방산업체보다도 일단은 우주항공 쪽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난 5월 달에 발사했었던 누리호에 대한 것도 있지만, 영국에서도 우리나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누리호를 가지고 우주선을 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MOU를 체결한 거와 지금에 대한 실적 발표와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주항공은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충분히 꾸준하게 천천히라도 가지 않을까라고 보니까 매수를 하신다면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번에 K9 수출 효과가 상당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주 쪽으로도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온 건가요, 김웅태 매니저님? 우주 쪽에 대한 실적은 아직 나온 건 없고요. 이제 발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나올 거라고 추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방산 쪽에 대한 수주도 있지만 우주항공 쪽에 대한 수주 내용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도 방산이지만 우주 쪽으로도 앞으로 이제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실적과 관련하면 조선주랑 방산주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 조기준 매니저님, 지금 시점에서 방산주, 조선주 실적을 믿고 들어간다 하면 어느 쪽을 택해보는 게 더 좋을까요? 방산주가 낫지 않을까 생각해보고요. 이제 조선주는 이제 HD 이제 현대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는 다 올라간 게 아니고 이제 하나우주는 최근에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현재 3천억, 원래 2,10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제 실적이 3,500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2분기 실적이 좋았다는 거는 K9 자주포와 더불어서 이제 천무가 이제 단연장 로켓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매출이 잘 나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올라왔는데, 지금 올해 12만 원에 시작해서 30만 원까지 올랐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들은 좀 더 가져가겠지만은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좀 더 주의를 하시면서 좀 더 이제 30만 원 혹시 밑으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유자는 계속 가지고 가도 좋지만 지금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올라온 감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조정 시 매수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세 분 모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동그라미 긍정적인 의견을 들어주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가람 매니저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한미반도체입니다. 오늘 장에서 6%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13만 원 선까지 깨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점 매수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 봐도 될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애플에서는 우리 엔비디아 칩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SK 하이닉스 향으로 된 종목들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그래도 믿고 들어가 봐도 좋을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도 된다 O, 아니다 조심하자 X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OXX 들어주셨고요. 이가람 매니저님은 특보대에서 아까 말씀을 해주셔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반도체 약세에 대해서 간략히 코멘트를 하자면 시장 자체가 약합니다. 약한 상태에서 뭔가 지금 고점의 종목들을 그냥 빼는 과정에서 내려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실 오늘 애플 이슈는 넘어가야 될 이제 정도의 이슈인 건데, 시장은 사실 약하다 보니까 심리 때문에 더 지금 뭔가 낙폭 과대로 빠진 것 뿐인 거지, 오늘 내려갔던 이유는 사실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뭔가 반등을 더 노려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가람 매니저님, 요즘 네. 시장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SK 하이닉스 빠지는 게 사실 지금 빠질 타이밍이라서 명분을 만드는 것 같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하십니까? 미국에서도 빅테크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지금 엔비디아 따라 올라갔던 종목들이 안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를 갖다 붙이면서 지금 빠지고 있는 과정이 있을 뿐인 거지, 다시 한 번 더 엔비디아가 또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우려감들은 다시 한 번 더 지금 다 사라질 거라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 엔비디아나 그 외 빅테크 종목들의 동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결국 뉴스와 다른 것도 보기보다는 미국 쪽의 동향을 가장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보다는 엔비디아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동향을 살펴보자. 이 부분을 지표로 좀 삼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요. 조기준 매니저 그리고 김응태 매니저는 한미반도체에 있어서 X를 들어주셨습니다. 김응태 매니저님, 지금 시점에서 한미반도체 좀 조심해야 됩니까? 일단은 떨어지는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담는 거는 조금 불안한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걸 좀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는 조금 위험 부담이 커질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재료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뭐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되고, 저같이 반도체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시각을 바라보고 있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는 매수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락장에 유지하고 있고요.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요. 19만 6천 원에서 30만 원 간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지금 주봉 차트거든요. 주봉이 연속적으로 한 주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20주선에 대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14만 5천 원인데 여기를 다시 한번 재돌파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본다라면 뭐 반발 매수세로 짧게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서 한 번에 14%, 15%를 이끌어서 올라가기에는 다소 좀 힘들지 않을까. 그만큼에 대한 고점에서 저점에서부터 많이 올라왔고, 이게 아마 한미반도체가 저점에서 작년도 1월부터 했을 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하면 거의 한 900%가 넘게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조금 조정을 거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올라오더라도 이제 반발 매수세로 올라왔다가 또다시 한번 가격적인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차트를 봤을 때도 주봉이 계속 밀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 큰 기대 수익률을 기대해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조기준 매니저도 X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제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올해 이제 시작했을 때 6만 원을 시작했는데 20만 원을 찍었어요. 근데 뭐 반도체 장비주 중에 이제 20조를 찍은 게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가 아니고 이제 반도체 장비주가 이제 지금 삼성전기가 11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도 12조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거의 20만 원대 보면 20조 근처까지 올라갔다고 내려오는 상황인데, 차트상으로 보면 이제 엘리어트 파동에서 올라갔다 상승 후 이제 하락을 나오고 있는데 조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락하면 이 정도 선에서 한 번은 이렇게 올랐다가 빠지는 잠깐의 조정 반등과 더불어 계속적으로 하락했고, 또 급격하게 올라온 만큼 또 급격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C본도 관련해서 HBM 관련 이슈로 해서 굉장히 많이 주목받으면서 올해 이제 가장 아름다운 상승을 나왔지만 또 그만큼 상승한 만큼 또 이제 하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사면 안 된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하락세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세 분 모두의 의견을 좀 종합을 해보면 한미반도체 이미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반등이 잠깐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종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가람 매니저가 엔비디아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지표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그 종목들을 보시면서 한미반도체 투자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은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그래도 오후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블룸버그에서 삼성전자 HBM3 승인이 2개월에서 4개월 내에 이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HBM3 납품 소식을 전했던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좀 시장에는 재료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컨퍼런스 콜이 있다고 해도 크게 움직일 수 있을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물음표가 드는데 우리 매니저님들은 어떻게 볼지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개인의 매수세만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봐도 좋을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오, 네, 세 분 모두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한미반도체에 있어서 김응태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는 X를 들었는데 삼성전자는 또 O를 들어주셨거든요. 먼저 김응태 매니저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에서 모든 이제 HBM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반도체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는 그런 점에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지금 저점에서 매수해봐도 될 거라고 보시고요. 일단 뭐 엔비디아 향에 대해서도 HBM3E에 대한 이제 2개월에서 4개월 후면은 뭐 양산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또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짧게 낙폭을 좀 크게 키워놨어요.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내려오는데 하더라도 거의 한 9%에서 약 10% 정도 물려놨는데 그 점이라면 지금 자리가 충분히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V자 반등으로 크게 뭐 상승할 거라는 기대보다도 이제는 바닥을 찍고 나서부터 올라올 거로 보여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8만 원에서 8만 1천 원 넘어갔을 때 보면 저점이 아마 8만 원을 잡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이 아마 8만 1천 원 라인이면 저점을 잡아내지 않았을까. 엠벨루퍼선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탈하지 않는 차트에서 움직였을 때는 지금이 엠벨루퍼선에 대한 바닥을 찍고 이제 턴에서 올라오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주고요. 물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워낙에 또 SK 하이닉스도 많이 빠졌지만은 외국인들에 대한 포지션도 많이 내려왔지만 삼성전자도 물론 마찬가지로 오늘은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좀 나왔습니다. 이게 만약에 내일이라든지 향후 이틀 후에 만약에 반발 매수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갭을 띄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지금에서 뭐 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대응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만 1천 원대 지금 어느 정도 저점이 형성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한미반도체 X를 들어주셨는데 삼성전자는 또 O를 들어주셨습니다. 좀 다른 결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 삼성전자가 올해 초에 시작했을 때 이제 7만 8천 원 정도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8만 1천 원이면 올해 시작했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HBM 관련해서 하이닉스가 이제 올해 초에 시작했던 가격에서 75%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75% 상승했다가 지금도 33% 정도 수익인 상황인데 HBM을 못 만들지 납품을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이 작년에 4분기에 2조 8천억, 그다음에 1분기에 6조 6천억, 지금 현재 2분기에 10조를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시작했던 그 가격이 있다. 제가 생각에는 아직까지 너무 싼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56% 하이닉스랑 똑같이 외국인 지분이 있었는데 하이닉스는 54%로 2% 줄고 여전히 삼성전자는 56%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조기준 매니저의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에 이가람 매니저도 O를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또 HBM3 디자인을 변경했다라는 보도도 났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오히려 디자인의 변경을 하면서 발열이 나오고 있던 걸 잡았다라는 소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의 사이클이 끝나느냐 이건데 반도체 사이클이 절대 끝나지 않았고요. 미국 내에서도 지금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대부분 다 투자를 더 하려고 하고 있지 투자를 안 하는 곳은 없고 TSMC 또한 투자를 더 하고 있지 증설을 더 하지 증설을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주가만 못 가고 있고 주가만 내려왔을 뿐이지 반도체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논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시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또한 아직 HBM에 다 정확하게 완벽하게 못 들어간 상황이라서 결국 삼성전자가 들어가서 판을 뒤집어 엎힐 때까지는 반도체 사이클은 더 이어질 거다라고 봤을 때 삼성전자가 뭔가 좀 반전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사이클 여전히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 기업들이 반도체 그리고 AI에 대해서 투자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 여전히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이가람 매니저님 지금 경제 상황과 엮어봤을 때 GDP나 경제 성장률 이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지표로 삼아봐도 좋을까요? 그것도 지표가 되긴 하지만요.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쪽, 이란 TSMC 쪽에서 증설 현황과 투자 현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투자가 더 이어지느냐가 이 종목한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TSMC는 월별로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있고요. 삼성전자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에 있는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장에서 마이너스 2.69%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시간 외에서는 또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4.35%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 이유는 시간 외에 이슈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사업에 뛰어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 외에서 또 상승이 일어났는데요. 내일장에서도 그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을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내일장에서 좋게 봐도 좋을까요?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세 분 모두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만약에 내일장에서 반도체주가 크게 움직여주고 상승을 보여준다면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테마 종목은 내려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포스코인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들은 내려갈 때가 조금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이제 재건까지 붙었고 그전 대왕고래가 돼 있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더 모멘텀들이 많이 붙을 수가 있을 거라서 결국 내려갈 때마다 잡아놓게 되면 한 번씩 올라가는 모멘텀이 붙을 수가 있는 종목이라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거 상관없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이가람 매니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또 아까 특이점에서 3분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갈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네, 맞나요?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다른 쪽도 갈 텐데 지금 현재 이제 이 포스코 인터가 최근에 올라왔던 게 이제 대왕 거래 관련해서 올랐다가 지금 현재 조정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대왕 거래가 이제 미얀마 가스전도 여기가 있고 그러는데 포스코 인터는 지금 그 대왕 거래 관련해서 다음 달 뭐 계속적으로 이제 정부의 의지를 확고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추가 상승이 나오는데 요번에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SG와 더불어 이제 그런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는 한 번 더 전고점을 돌파할 수도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뭐 계속적으로 들고 갈 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목표가를 한 7, 8만 원 정도 잡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을 이루기보다는 목표가 7만 원, 8만 원대를 잡고 도전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김흥태 매니저님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당히 긍정적이다. 오 의견 들어주셨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는 사실 X를 들고 싶었는데 네. 갑자기 이게 재건 테마로 또 엮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오를 들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제가 한번 제 포트에서 아웃됐던 종목이어서 좀 가슴 아픈 그런 종목이라서 저는 이제 한번 신뢰가 깨진 종목은 다시는 안 보는 그런 성격이라서 안 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재건 테마로 또 움직이다 보니까는 내일장에서도 한번 핫하게 좀 움직여줄 수 있겠는데 저는 내일 시초가에 담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일장보다도 이 자리에서 55,000원을 넘어가는 선, 이 선만 돌파해준다라고 하면은 그때 진입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리에서 넘어서 저점에서 내려오긴 했지만은요, 이게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워낙에 또 핫한 이슈다 보니까는 이게 일정 부분에서 조정을 다 나오고 나서부터 올라왔던 시기, 시초 올라왔던 시기만큼 다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55,0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21선을 깨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추세가 바뀔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곡점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모습인데 이 새로운 국면 자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아닌 재건 테마로서 국면이 전환된다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바닥권에서 잡을 때는 확실하게 반등 들어주는 자리 보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뭐 지금 자리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해봐도 그 자리가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요.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55,000원 여기를 돌파하는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요. 대왕고래 이슈가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이슈가 묶여서 55,000원 선을 돌파를 해준다면 상당히 유의미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세 분 모두에게 포스코 인터내셔널 5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은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오늘장에서 4.58%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깜짝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줄 상향하고 있습니다. 밴드로 살펴보면 68,000원에서 그리고 75,000원까지도 제시한 증권사가 있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 3분기에도 지속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요. 한국항공우주 지금 시점에서 계속 좋게 봐도 좋을지 OX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세 분 모두 오래 들어주셨네요. 이가람 매니저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방산주 안에서 가장 못 가던 종목이 이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과의 키 맞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동안 수익을 못 내고 있다가 이제 제가 수익을 또 다시 한 번 더 내기 시작을 한 종목인 거라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하반기에 더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이 종목도 물론 많이 저가로부터 좀 올라와 있지만은 눌림 시에는 충분히 더 한 번씩 뭔가 장기적으로 하반기 쪽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방산주 내에서 크게 올라오지 못했던 한국항공우주 키 맞추기 관점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조기준 매니저님, 그렇다면 얼마 정도까지 바라보면 좋을까요? 증권사 제가 오늘 방송 추천했었는데 여기 이제 66,000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과거에는 LIG 넥슨하고 이제 뭐 거의 5분의 1 가격으로 거래됐었는데 지금 이제 LIG 넥슨과 시총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5조대고 LIG 넥슨 4조대인데 지금 여기가 이제 우리 그러니까 훈련기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만 납품하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훈련기 납품을 수년했어요. 좀 지연하면서 이제 그와 관련된 실적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여기가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헬기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헬기를 많이 쓰는 경찰 그다음에 소방,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쓰는 헬기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군대 군용 헬기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KF-21 거의 잘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폴란드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동남아 동남아에서 지금 이제 군용기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한국항공우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시세 상승이 이제 고점 돌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6만 원 넘어섰는데 6만 5천 원이냐 7만 원 잡느냐 이게 관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6만 5천 원 정도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6만 5천 원 선까지 바라봐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7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한국항공우주도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보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5종목 오늘은 어떤 성적표를 받았을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 상황은 어렵지만 세 분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받았던 세 표를 모두 동그라미로 받았던 종목은 4종목이나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있었고요. 또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똑같이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었던 한국항공우주도 세 분에게 5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내일 컨퍼런스 콜을 앞두고 있는데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봤고요. 또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묶이면서 시간 외에 상승을 보여줬었던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세 분 모두에게 동그라미를 받았습니다. 또 김웅태 매니저가 기존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그 부분을 돌파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미반도체 세 분 모두에게 5를 받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하락세가 깊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가람 매니저, 엔비디아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실적 그리고 그 주가가 한미반도체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보시면서 투자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5종목 통해서 시장 이야기도 짚어봤고요. 각각의 종목들 앞으로의 주가 흐름까지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매니저들의 인사이트 상당히 궁금할 것 같은데요. 김웅태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해 주시죠. 네, 저는 방송 이후에 저녁 10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제약바이오였던 알테오젠이 32만 원을 넘어가면서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전략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동안에 조정받고 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그러면 과연 저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 유튜브에서 김웅태 검색하셔서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후 10시 김웅태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조기준 매니저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10시 10분에 이제 좀 10분 늦게 시작을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비만 관련해서 제가 올릭스를 지금 현재 최근에 사신 분이 한 60% 정도 수익이 났는데 더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신규 진입 가능한지 알려드릴 테니까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올릭스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기준 매니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10시 10분 있고요. 다음은 이가람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저도 같은 시간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가 정말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약간 좀
지금 내 종목이 좀 많이 물려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특히 아마 좀 좋게 좋은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테마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지금 뭔가 물려있다, 손실 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빨리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어느 게 있는지 앞으로 더 유망한 종목이 어떤 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시할 테니까 참여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이거랑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상당히 중요하자 그리고 물려있는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 10시 10분에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 찾아가 보셔서 인사이트 얻어보시고 플러스로 전환해보시길 제가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도 응원을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 선수들도 파리올림픽에서 굉장히 힘을 쓰고 있죠. 저희 스치면 상한가가 끝까지 응원할 테니까요. 우리 선수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화요일 스치면 상한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